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의 판단이나 우리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는지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VIP 경로설 지난해 7월 30일이죠. 그 이후에 8일간 13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자, 한 번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보실 관계자와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 예. 이게 통화 내용까지 나와봐야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국회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이 고위 이 공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게 된 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도덕적으로 지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아니라 일반적인 국회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위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법적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고 네.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께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발언의 신뢰성들이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있는 그대로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않았어도 저 때가 이 잼버리 등 실제 논의를 거치면서 뭔가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위 관사와 국방부 장관이 통화할 거리나 얘기들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통화 기록들이 드러나게 되니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은 더 이상 말을 보태기가 꽤 어려워진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위증죄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국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죄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주장하는 게 대통령의 경로, 외압이 없었다는 게 지금 반대측 주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나 이런 관련자들의 증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입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모해 위증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러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전 충분히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선서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뭐 처벌을 안 받는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공직자의 거짓말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도덕적 책임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아래 공무원들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대전에 다녔습니다. 대전에 다녀왔고 대전에 현충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최상병과 박일병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세 분은? 저는 못 갔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 지난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한번 시간 되시면 꼭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왜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계셔야 될까? 너무 분노했고요. 예.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분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최상병 관련 통화를 안 했다는 게 지금 신뢰가 없는 게 그렇다면은 이 통화 목록, 통화 내용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통화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뭐뭐와 다른 어떤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드러나니까 그 관련 통화가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에 그런 주장에 전혀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분명 지금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상황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그 통화의 내용들이 뭔가 외압으로 작용을 했고 이 이첩되는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 통화도 안 했다고 했다가 드러난 다음에 갑자기 다른 내용을 했다? 아니 그 대통령이 심지어 비화폰 그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폰을 갖고 그 출장을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3통이나 걸었습니다. 그럼 매우 긴급한 사안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안이라면은 처음부터 밝히면 됩니다. 그건 이종섭 전 장관도 저는 위증죄와 아닌 것을 좀 오가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최상병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7월 31일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8월 2일 날 통화한 걸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종섭 전 장관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화가 그 뭔가 다른 비화폰이 아닌 그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적 모든 증거를 봤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